안녕하세요. 네. 자, 문제 풀이합니다. 7회차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료 갑니다. 이사부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상국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다. 네. 우상국이 무엇을 보시죠? 네.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한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뒤에 거 읽어보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지정왕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 이력으로 항구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 복수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예, 나무사자 며칠 읽었습니다. 나무사자. 사자를 나무로 조각 깎아가지고 이업을 가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놓겠노라 이렇게 겁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라 지정왕 시기에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사부를 통해서. 유치원생들이 노래 부르더군요. 신라 장군 이사부 이렇게.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왕에 대한 업적을 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마리간이라는 왕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뇌물이죠. 뇌물 마리간입니다. 네. 뇌물 마리간 시기에 처음으로 마리간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 왕호 순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왕호가 네. 이렇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중국에서 쓰는 명칭인 왕호를 썼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래 뇌물 왕 시기에 처음으로 마리간 용어를 썼다. 여기 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북방 민족들 보통 칸이라고 하죠. 땡땡 칸 이렇게 얘기하죠. 네. 칸. 네. 차차웅. 무당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 사람은 연장자의 모습을 띠고 있죠. 거서간 마리간은 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라의 왕호 편처수 이 정도도 같이 참고로 복습 한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차 도원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봉인되었다. 법흥왕이죠.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봉인되었다. 2차 도원의 순교를 통해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네, 국호를 처음으로 신라 말이었던 사로국에서 한자 표현 방법인 중국식 한자 표현 방법인 신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지정왕 시기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네. 지방제도는 뭐죠? 네. 주군현제도가 처음으로 지정왕 시기에 중국의 지방제도 법제를 가져다 썼다. 지정왕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죠. 네. 지정왕 시기에 울릉도, 그 다음에 한자 방법으로 신라로, 그 다음에 지방제도 주군현으로 처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정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항상 자주 얘기합니다만 가로넣기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불렁크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네.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다. 지증, 법웅, 진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콜자 따서 외우셔야 된다. 지, 법, 진 이런 식으로 지법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뭐 진지는 특별히 나올 게 없죠. 그 다음에 진평, 그 다음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지법진이죠. 주로 버붕하게 된 업적을 많이 골라내라고 이게 캐스션 마크를 하나 붙이면 되겠죠. 좀 더 크게 본다면 이제 진평이나 선덕 여기를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네, 버붕항을 가로놓고 진흥항을 가로놓기 하고 나중에 진평, 선덕, 진덕을 갖다가 뒤에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법진 다음에 진지는 나올 게 없어요. 폐위된 왕이니까, 군주니까. 진평, 선덕, 진덕왕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아셨죠? 그냥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가 나왔네 하고 그냥 풀시면 돼요. 4번 고령제의 대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의 밑줄 보시고 금강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죠. 6세기 초 6세기 중엽에 신라 땅으로 병합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6세기 초 금강가야, 6세기 중엽, 대가야 이렇게 버붕과 진흥왕 시기에 병합했다. 이 정도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1번이 좀 문제가 길어졌죠. 할 얘기가 많아져서. 문제 2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물 614호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에 있는 고려왕 13년에 향나무를 묶고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내세 행운, 왕의 만수무강, 국태민을 기원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천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죠. 사천매양비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써먹었던 형태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종의 향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 책 공부하다면 1페이지 역사책 처음 준비할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향도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였다. 그 향도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륵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향도는 무조건 우리가 신라시대 불교 수용 이유입니다. 불교 수용 이유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향도라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향도는 신라 진평왕 때 여기죠. 진흥왕 때 불교가 공인됐으니까 진평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진평왕 시기에 김유신이 자기 애들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용화향도라 부르더라. 이때 처음 등장한 게 진평왕 시기에 김유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하더라. 신라시대. 이 정도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라시대에서부터 이제 고려까지 역할 또는 기능이 조금씩 바뀌죠. 네. 불상을 제작한다든가, 종을 제작한다든가, 절을 건축한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통칭해서 우리가 불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불교적인 행사, 불교적인 일들을 하는 걸 불사라고 하는데, 불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하는 행동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네. 통상 이러한 행위를 또 매양행위라고 그러죠. 매양행위이다. 그 다음엔 중간에 있긴 한데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되겠죠. 조선시대가 되면 이양법이 발전되죠. 그죠? 이양법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양법의 변화를 해서 이제 이 역할이 상두권의 역할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을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장지까지 시신을 운구하는 운구하는 일을 갖다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걸 상두권이라 하더라. 네.
뭐 이거 앞전에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한번 더 한 번 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도선비기. 도선비기는 풍수질입니다. 네. 풍수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라하대 도선에 의해서 처음으로 풍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향교의 조직과 역할 아니고요. 도교 아니고요. 불교 신앙 조직을 한번 찾아본다. 불교 신앙 조직 매양 활동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이거 같은 행위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신라 하대부터 고려까지 쭉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봐보자고요. 자, 일본이 이렇게 침범해 온다는 거 이렇게. 어디로 올지 모르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나라 털로 오는 거예요, 쉽게. 독질해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의 힘을 빌려서 일본인을 물리치겠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종의 미륵불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미륵불을 미래부처라 보통 얘기하죠. 54학년 후쯤이나 통상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온다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기원하는 거죠.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사상. 미륵불 신앙, 보통 매양 활동하게 되면 이런 사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을 여기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향나무를 매장하는 행위. 미래부처 와줘서 우리를 안정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할 때 사회파트에 가장 많이 단골로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가 향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문제 3번 갈게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 전계 중앙 조직인 오이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무실, 임난 초기에 애군에게 참패하자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해란 중에 새로운 중앙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보시죠. 전기의 오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전기 후기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게 오군영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오이는 양행개병제, 아주 상식이에요, 그냥. 농민상신 모두 군대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고 모두 괜찮으니까. 여기는 용병제, 일종의 지원병제도죠. 지원병이죠. 그 다음에 직업군이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봤다. 그 첫 번째 임진왜란 즉 만드는 게 지금 가라원에 들어갈 게 훈련도감이죠. 봐, 도감은 임시관청으로 급하니까 이제 급하게 만들었다. 전란 중에 급하게 만들었다. 훈련시켜서 파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삼수병제라고 하죠. 포수, 사수, 그 다음에 살수, 일명 삼수병제도가 만들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토지 한 길당 2.2두씩 걷는 삼수미세를 걷게 되죠. 2.2두를 징수하게 됐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문제 푸는데 그건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자, 문제 풉니다. 옳은 것. 유사시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네, 여기 서고군이죠. 네. 오군영은 중앙군이야, 여기. 오군영은 중앙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고군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 1번 집은 서공으로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두 번째,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이다. 훈련도감의 삼수병제도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포수는 총을 쏘시는 분. 네.
세 번째, 품계를 받았으며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하였다. 지방군에 대한 얘기. 중앙군이 아니라 지방군에 대한 얘기. 보통 지방군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인 개병의 원칙에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죠. 오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인에 대한 얘기. 예.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좀 지웁니다. (4번) 문제. 다음 가국과 관련 사실 옳은 것. 자, 항우사 신문에 조총부대, 조선군의 이용을 떨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총부대가 키워드죠. 이미 이 정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총부대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네, 청나라에 복수할 요량으로 만든 게 조총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청나라를 복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러시아가 남쪽인 청나라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청은 효종 때 만들었던 조총부대를 러시아의 남쪽을 남하에 대비해서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파견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을 격퇴시켜줬다. 승리한 건 좋은데 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청을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총부대인데 러시아의 남하를 위해서 썼다는 청을 위해서 써버린 거지. 이걸 갖다 보통 명분론 입에다 얘기합니다. 되게 떨떠름한가 시켜야겠어. 보시면 효종 정권은 우리가 서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인 정권들은 명분론에서 입에되게 된 행위를 하고 말았다. 원래 만든 목적과 다르게 됐다는 거죠. 청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부대가 청나라를 위해서 써먹게 됐다는 거죠. 되게 명분론 입에 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를 알아야 되겠군요. 가에 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1월 1일 청나라의 예부 차관 한 그원으로부터 조선의 조창선수 100명을 선발하여 3월 10일까지 연고탑에 도착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최근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가 청나라를 발상지인 만주 지역을 침략해 오자 청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있는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일명 러일 전쟁이라 보통 얘기하죠. 러일 전쟁.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의 포츠모스라고 하는 도시 뉴햄프셔에 있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 포츠모스 항에서 러일 전쟁에 대한 결과치, 즉 일본이 승리함을 통보해버리는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입니다. 있죠. 포츠모스 조약의 결과 일본이 승리로 굳어지면서 일본은 러시아 땅 사할린 남부를 할양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죠. 일정 부분 떼어받게 됐다. 이 결과 처음으로 19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조선인이 사할린 노동자로서 거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죠. 쉽게 해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문제 될 수 있겠죠. 사할린 지역에 조선이 처음으로 거주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러면 포춘모수 조약의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조선인이 살인에 거주한 시기의 사실을 옳은 거 물어보면 1905년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1905년에 가장 가까운 사실이 뭡니까? 하는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단답형으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도 볼까요? 조선과 상해가 외교적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얘기. 임오군란 직후 조선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이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에 대한 얘기, 청나라에 관련된. 구미위원부 외교적 독립 활동을 찾아했다. 미국입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건 상해 임시정부 때 했던 얘기 됩니다. 참고로 구미위원부를 설치할 때 미국에 해당되는 거지 거기에 독일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써놓으셔야 구미위원부는 미국의 오가 되는 거고 혹시 독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구미위원부 설치다 틀린 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집이에요. 미국밖에 없다고.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5. 다음 가, 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아는 겁니다. 1. 가갑니다. 요동에 따로 한 천지가 있으니 뚜렷이 중구가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도다. 큰 파도 수만이랑 삼면을 두르고 북쪽에 육지가 줄처럼 이어져 있네. 가운데 땅덩이 천리가 바로 조선이니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산하의 이름나네. 처음 누가 나라를 열고 후원을 일으켰던가. 하나님의 손자 이름하여 당군이라. 당군 하나 밑줄 보시죠. 이승희의 재앙온기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보시면 되게 많을 겁니다. 네. 이런 문제풀이 과정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하는 사료가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보면 되게 당황스럽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털고 나게 되면 시험장 갔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거 모의고사 똑같이 나온 건데 와우 적중인데 이렇게 되게 땡큐하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사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 나라의 이름을 발해라 했다. 대충 나오죠? 네, 유두공의 발해고에 대한 얘기, 발해에 대한 역사를 고찰해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역사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가,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편찬했다. 자, 봐볼까요? 이승의 재앙온기는요, 한 권의 책에 우리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같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주적이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였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죠. 남쪽에 통신라가, 북쪽에 발해가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나는 남북국을 처음 사용했다. 맞죠? 예. 정조 때 일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정조 때 우리 서울 사인방 중에 한 사람인 것도 아셔야 되고요. 4번, 나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기전체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틀렸죠? 4번 점이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기전체란 본기, 세가, 지, 열전의 방식을 우리는 기전체라고 하죠. 근데 이승희의 재앙온기와 유두공의 발해고는 전혀 기전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승희의 재앙온기는 운율시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영사체라고 불러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죠. 이건 이제 7급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7급인데 해야 됩니까? 7급, 9급 경계가 어디 있어? 9급에 나오면 9급이지 뭐. 이게 뭐냐면 운율이라는 얘기는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시적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 역사책인지 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썼다는 거야. 되게 시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쓰는 방식을 영사체 방식이다. 국어식으로 보면 운율을 시라고 한다. 운율 방식으로 쓰게 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공 발해고 기전체가 아닙니다. 유두공의 발해고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중국에서 하려고 우리 사료를 총정리한 거다 보시면 돼요. 유두공이 일종의 편찬자이긴 하지만 총정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전체니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세팅 정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밑줄근 기억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은 강원도에 대동법을 실시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과 전라도에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된 건 효종임금 된 것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토가 없으나 충청도, 전라도에 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주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볼 때 토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의 시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하게 됐다. 균역법. 지주들에게 결작을 볼까요? 이거 우리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죠. 균역법. 대동법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군포를 내야 되는데요. 군포를 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군포를 2필씩 냈다는 거예요. 군포를 2필씩 냈다는 거예요. 2필씩 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필로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통 이용조 때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원이 부족해졌죠. 2필, 3필로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보완해야 되겠죠. 보완책이죠. 총 3가지가 등장하죠. 이렇게. 첫 번째 결작. 토지 한 개당 2두의 세금을 징수하는 걸 결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선무군간포. 양반 아니면 부호들입니다. 이제 막 양반 노릇 하려고 하는 애들, 부호들에게 징수하는 방법, 이걸 선무군간포로 하고요. 잡세 아시죠? 어세, 염세, 선박세, 선세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세금을 빚는 방법. 이게 균역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이 대표적인 지주들의 결작을 보완 방법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해도 나올 거야. 여러분이 보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기타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균역법과 대동법은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선택지에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일반 군역 면제 특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반 군역 면제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맞죠? 일부 상류층의 선무군간포를 징수했다. 양반은 아닌데 임질이라는 부자된 애들이 많았다. 얘들이 이제 양반 행세하는 애들이었다. 징수하게 됐다.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 단위로 토지 징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문제 7번. 다음 인물의 연보이다. 어떤 인물의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볼까요? 서울에 서잖아요. 일단 서울 출신이에요. 일단 키워드가 서울. 두 번째, 이덕무와 함께 시집을 펴냈네요. 이덕무하고 이제 놀았던 사람은 선생님 머릿속에 누군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최재공은 중국 영기를 방문했네요. 규정과 검증은 북학이라는 책을 쓰는 확실하게 나왔네요. 법학이 박제가가 나왔네요. 예. 이 시기에 정조 임금 시기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예. 정조 시기에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소문난 인물입니다. 설명을 오른 것. 의산문답을 지전설, 홍대용에 대한 얘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홍대용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의산문답, 지전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는 사실. 예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죠. 지전설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홍대영. 대표적인 게 의산문답이다. 마을 단위로 분배, 공동 경작을 제안하였다. 이건 다 알아고 주는 거죠. 정약용 여전제입니다. 공동 농장제를 처음 주장했죠. 스스로 모순점이 있다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 대안을 제시했죠. 이게 그 유명한 정전제를 주장하죠. 정전제를 주장하게 됐다. 전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생산을 자극하여 전력보다는 소비를 권장하겠다. 네. 소비를 권장했다. 무엇에 비유했나요? 우물물에 비유했죠. 네. 우물물에 비유했다는 얘기는 우물을 쓰지 않고 물이 넘치면 그 버리는 물이 되는 거고, 쓰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물물을 사용해야만이 우물물이 계속 샘솟아서 그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소비를 권장해달라. 3번. 발해사를 연구했다. 유두공에 대한 얘기.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시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발췌가 보시면 일성록입니다. 일성록입니다. 일성록은 영조 시기에 처음으로 세자들의 일기를 얘기하는데요. 영조 시기의 일기는 존재하지 않고 정조 시기의 일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몰라도 뒤에 발췌 내용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성록입니다. 참고로 일성록은 훗날 정조 이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데 제1차 자료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왕실록에 대한 단독 문제가 9급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7급 기출이에요. 일단 9급에 나올 수 있는 실록이라면 실록에 장난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일성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 전기부터 왕들의 참고 자료 일성록을 왕조실록이 편찬해 참고해야 돼. 이런 점이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후기에 나오는 거야 됩니다. 자, 일단 안 읽겠습니다. 충분히 일성록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기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문중의 족보 정리하는 사족들.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평민의 자제들. 후기가 되면 족보를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분의 사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양반들이. 그래서 족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지라는 이유에 우리 예성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첫 번째가 후기입니다. A법에 대한 송사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인지라는 이유에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양반들에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싶죠. 그 다음에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평민의 자제들 뭘까요? 이양법이 실시가 되면서 모내기법이 실시되면서 평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만큼 어떻게 농사 짓지 말고 글 공부시키고 싶다는 거야. 이 후기 나선 현상들입니다. 포구에서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객주들. 객주는 물건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들. 요즘 치면은 집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해주는 공인중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역할. 서로 알선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해 주고요. 매매. 가중한 곡물 부담이 힘들어지는 소의 주민. 소는 고르시 됩니다. 향소 부고 갈 때 소는 소민이 등장하면 고르시 됩니다. 됐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가이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웅군이 명령을 내려 나라 안에 이것을 모두 허물고 유생을 쫓아버렸다. 심플하게 갑시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난이도 낮은 거니까.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지방살림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예. 살림들이 출발점을 봐야 되겠죠. 왜? 서원이 이미 붕당의 시작점이니까요. 서원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서 스승의 붕당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답은 1번이겠네요. 한곡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흥선대원군이 한곡의 부패에서 어떻게요? 사창제로 이렇게 바꾸죠. 네. 세 번째, 모든 군현에 설치되어 중앙 집권에 기원하였다. 서원은 향촌자치 출발점이죠. 중앙 집권화가 안 되죠. 서원들은 향촌자치에 대한 얘기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천만에 서원은 사학입니다. 답은 1번. 쉽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10번. 다음 밑줄 그은 기억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반미들의 형세가 확대되어 성읍이 연이어 함락되어도 백성들은 도리어 기뻐하는 기색을 띠고 오직 강군이 패한 것만 말하였다. 왕과 왕비가 크게 노하여 백성들이 빨리 평정하지 못하면 불순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염려가 있다. 전보를 보내 천국의 원병을 청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몇천야를 항해에 쓴 거죠. 네.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해달라고 얘기했다. 네,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학에 대한 얘기. 이 청군에게 원병을 요청해달라는 계기점이 있죠. 1894년 5월에 점주성이 함락되죠. 네, 이걸 계기로 원병을 요청하죠.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암기하라고 하는 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궁청갑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 21일, 6월 23일, 6월 25일, 연도는 1894년 이렇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궁자는 경복궁.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고종임금이 여기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겠죠. 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전봉준 2차 봉기가 가는 거죠. 네. 전봉준 2차 재봉기가 이루어진 계기가 경복궁 점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본인이 재판장에서 공초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6월 23일 날 우리나라와 중국 연해안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졌다. 갑오개혁 6월 25일 날 궁국 기무처라는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궁청갑, 글자 다 적으면 돼요. 궁청갑 21일, 23일, 25일. 앞에 5월 달에 방금 얘기했던 동학교도 손에 전주성이 넘어가죠. 전주 가명이라 보통 얘기하죠. 가명은 보통 도청을 얘기하는데요. 전라도 도청이 넘어가게 됐다. 이때 전주성이 함락되자 원병을 청해 요청했다. 일본은 저절로 파병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건 갑신장비에서 텐진조약을 맺게 텐진조약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했다.
네, 병인 박해 원인이죠. 1866년에. 이거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학학원. 99인데 이모굴란 이건 82년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밑줄근 이 계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12년 만에 국어로 돌아온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젠 같기도 하고 정확한 악기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제로 즉위한 고종은 이 계획을 추진했다. 고종임금이 항제가 될 계획을 추진하였다. 강무계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강무라고 그러죠. 네. 연호를 강무로 했죠. 황제국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약해졌던 이유는 무가 약해졌다. 무를 좀 넓혀다. 숭상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추진하게 군대 국가를 발전에 힘썼다. 당시 정부는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악기와 도자기 등을 출품. 박람회를 마친 뒤 프랑스에 기증되었다. 악기 11점이 112년에 국으로 돌아 특별전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강무계획의 내용을 옳은 거 골라봅니다. 원수부 설치했다. 그러면서 황제에 관한 엄청나게 됐죠. 영선사 파견 1881년인 거 아시죠? 강무계획은 우리가 알다시피 1897년 황제국이 된 시기니까 강무계획은 1897년 이후로 봐야 되겠죠. 영선사 81년이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겠고요. 대한제국 선포 97년, 교육 입국조서 이건 우리 1895년 가보 2차 계획 때 나오기 때문에 기역, 디귿 답은 2번이 대한제국 강무계획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다음 가나 신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자, 한성순보 옳지 않는 겁니다.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에요. 순자가 열흘 순자이기 때문에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우리는 한성순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3년에 만들어졌다가 84년에 폐간된 신문 중에 하나가 한성순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신정매 때 그 윤세를 돌리는 윤정기가 불타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독립신문 1896년에 만들어서 98년에 폐간이 되죠. 만든 시기하고 폐간된 시기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일종의 문화 파트인데 되게 뭐 정치, 경제, 사회는 다 잘하는데 수험생들이 그 언니도 잘하기도 한데 문화 파트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꼭 문화사 문제 꼭 한 번씩 틀려주십니다. 고맙게도요. 제가 고마운 게 아니고 출제자가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마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맞으셔야 됩니다. 문화라고 해서 내가 하나 틀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하고 봅시다. 1번 가나 한성순보 독립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 폐간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문지법은 1907년입니다. 자, 신문을 통해서 얘들 하고 있는 게 뭐죠? 계몽운동이잖아요. 일본에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신문지법을 통해서 우리 신문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한참 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기는 것은 이 신문지법이 우리 건국 이후까지 계속 존재했다는 겁니다. 1920 폐간 법 폐지될 때까지 우리 신문지법이 있었다.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불순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신문지법을 통해서 신문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 탄압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문제 13번 갈게요.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욱 종로, 나석주 동척 폭탄 축적. 옳은 거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열단은요. 아시다시피. 네. 1919년에 김원봉, 윤세주가 만주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5파계 7가설 정치죠. 5파계 7가살. 암살의 대상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의열단입니다. 5파계 7가살. 일본인들이 세웠던 주요 건물을 파괴해버리고 7종류의 암살 대상을 선정해서 죽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맞죠? 김원봉이 1932년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장제스로부터 김원봉이 교육을 받죠. 네. 김원봉과 그의 부하들이 교육을 받고 얘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난징에 가서 다시 똑같은 요 유사한 형태의 사관학교를 별도를 만들게 되죠. 네. 부족한 재원들을 장제스가 약간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장제스는 민족주의자이고 김원봉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사제지간의 정을 통해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제지간이라는 게 무섭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막 도와주는 것들. 니은번. 만주에서 김원봉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김원봉과 윤세주 등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맞죠? 기억 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이건 정진군입니다. 강복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이죠. 1945년 9월 계획을 잡았죠. 직접 본인이 군사를 끌고 서울 가서 진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일명 정진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험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이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해방이 됐지만 8월 15일 날 그렇게 썩 즐거워하진 않았다.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고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해방 전국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김구 선생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번째,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충칭 임의정부의 한국 강복군에 대한 얘기. 1943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가봅니다. 다음 노래 가사에 나타나는 민족운동의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조선의 동무들아 2천만 미나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아 노너라.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제도로 우리가 만들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충분히 풀 수 있죠. 1920년대 평양에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행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 선생과 더불어 자작회 회원들이 같이 하죠. 자작회 회원들이 동시에 같이 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질문 나오면 안 돼요.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틀리죠. 이런 것은. 알다시피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일부 민족주의 중심으로 펼쳤던 운동이 물산 장려운동이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기억번. 사회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건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노력에서 돈을 버는 거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요? 경제는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봉의 특정 계급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들이 반대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평양에 시작 전국을 확산했다. 맞죠? 평양에서.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은 전부 다 폐지된 이후예요. 우리 알다시피 제국신문은 1910년에 사라졌어요. 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은 1910년에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한일 병합이 되면서 다 사라진 신문이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이에요. 무엇에 위반을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여기? 신문지법 위반으로 전부 다 폐간시켜버렸던 신문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물산 장려운동 1920년 되기 때문에 이 신문이 홍보 역할을 하겠다는 이 내용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옳지가 않습니다. 됐죠? 대신에 1920년대 신문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보가 만들어져? 동아일보하고 문화통치 기정으로 만드는 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잖아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그러면 여기 말하는 물산 장려운동에 어떤 평가를 했을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보도가 없고요. 동아일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쓰게 됩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약간의 친일 냄새가 나죠. 네, 약간 친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언론에 관련 얘기 좀 하기가 민감해요. 네. 네. 현존하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네. 또 출제자들도 잘 출제하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 1번,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세 철폐 운동에 움직임 대응하기 위한 것들. 이게 원인이 됩니다. 1920년대 초에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에 관세 철폐에 대한 조짐이 보이죠. 움직임이 보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조만희 선생이 물산 장려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관세 철폐 조치를 하려면 일본 상품이 우리 시장을 갖다 완전히 장악하게 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 일본 상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어느 나라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관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되게 중요하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가부터 라의 노래 시기 순으로 옳게 나이란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리라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 새. 지역번이죠. 새마을운동에 대한 노래입니다. 1970년입니다. 일명 요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어요. 나타난 사람 없으니까 일단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70년에 일어난 것 이거 말고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경부고속도로 이게 완공됐어 70년에. 하나 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처음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경제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반면에 이제 노동운동가들의 어려운 점도 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 세 개는 1970년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 나타난 시기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짝하는 소리, 지원병 보는 소리,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 어랑어랑 어야 양국 배급 적어서 콩 깻묵만 먹고 사느라. 38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한국 시민화 정책이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세 번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대 목을 불러보았다. 차자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헤매었더냐.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50년 6.25 전쟁에 대한 얘기.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강주여 무등산의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1980년 5.18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밑줄 중 그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였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상장하면 길러 아내로 삼았다. 네, 너무 쉬운데요, 이거? 옥저에 민며느리 제야 되는 얘기. 네, 일종의 딸내미 팔아먹었다고 그랬죠.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옥저에 대한 얘기 선택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건국 시조인 주몽을 조상으로 삼았다. 이거 고구려에 대한 얘기. 제사장인 천군이 지배하는 신성지역에 있었다. 사만이죠. 네,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3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체카라고 하였다. 동해의 체카제도. 체카제도는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보시면 되겠죠. 4번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사용한 쌀을 항아리에 매달아 무덤에 달기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옥조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옥, 민, 항. 그죠? 옥조에는 민며느리 제도와 영혼 불멸신앙이 있는 항아리에 쌀을 집어넣었다. 사람은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남아있다는 거죠. 일종의 영혼 불멸신앙이죠. 혼이 배고플까봐 항아리에다 쌀을 담아놨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밑줄근 왕의 시기에 고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56 동옥조를 정벌 성읍으로 삼음으로써 동해는 창해,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 146년에 왕이 요동군의 서안평을 공격하여 대방현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자보하기도 하였다. 서안평을 공격에 성공해버렸다면 미천왕이 되겠죠. 서안평을 공격한 사람은 앞에 동천왕도 있는데 이거 동천왕이 아닙니다. 왜? 앞에 동옥조를 정벌했다는 나온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조가 되는 겁니다. 네, 동옥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태조입니다. 그래서 옥조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묘호가 건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조에, 즉 건국에 준할 만큼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남의 나라를 뺏었기 때문에 태조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드릴까요? 서안평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 동천왕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에. 서안평을 공격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미천왕이 되는 겁니다. 서안평을 점령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일종의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죠, 오늘? 4글자로? 대답 못해? 다물정책이잖아요. 다물정책이란 뭐예요?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천왕과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해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한사군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일명 다물정책이라고 하더라. 옳은 것 두 번째. 1번 후연을 격파 요동지방을 개다. 후연을 격파 요동을 관계투쟁해야 되는 얘기. 백제와 황해도 지역을 둘러서 대립하였다. 백제와 황해도 지역을 두고 고구원왕하고 근초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몇 번 지문이지? 2번 지문. 근초강하고 고구원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이 황해도 지역이에요. 황해도 지역이에요. 황해도 지역과 평안도 부분이 경계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낙랑군 얘기 주둔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낙랑군이 주둔할 때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봐봐. 고구려는 여기 너무 아직 못한 상태라 한사군이 국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건 중국 애들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고구려와 백제가 일종의 뭐가 된 거지? 안총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낙랑군이 살아남은 거예요. 계속. 왜? 낙랑을 건드리면 중국을 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지.
근데 미천왕 이후에 서한평을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낭랑, 대방, 임둔, 진범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나갔다고. 여기가 공백기 상태에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고구려들이 이걸 싹 먹어버렸네? 야, 이거 우리 땅에 싹 먹어버렸어, 고구려들이. 백제 잘 나가고 있는 근초왕 입장에 어떻게 해? 뭔 짓이지? 그게 네 땅이 어디 정해져 있니? 어디 기록에 남아있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초왕이 여기 남쪽의 만을 정복하고 바로 이 지역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네. 항해도 지역을 치게 되었다. 근데 역사적 미스터리예요. 무슨 미스터리? 근초왕이 그 군사를 어떻게 다 모아서 어떻게 공격했는데 그 미스터리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배 이상의 군사를 모아서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 단시간 내에 도대체 아직 숙제가 풀리지 않은 내용 중 하나가 근초왕에 대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근초왕이 했다는 거예요. 일궈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이다. 게르부 고시의 왕의 독점이 스스됐다.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몽하고 그 다음에 유리왕 때는 뭐야? 주몽애들이 권력을 잡아서 3대, 4대, 5대까지는 권력을 빼앗겼다고. 권력을 빼앗겼어. 그리고 6대 때 와서 태조가 다시 잡았다. 이게 이제 고시들이,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양을 수도로 옮긴 사람 장수왕이니까 간단할 것 같고요. 자, 문제 18번 할게요. 마무리 20번 다 풀어버릴게요. 제가 애매모호해서. 네. 다음, 가에 살던 사람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명종 때 망이가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개가 함락하자 정부는 이것을 충순현으로, 네. 명학소입니다.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해죠. 우리 향, 부곡, 소 이렇게 있죠. 전쟁 포로들 거의 대부분 잡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한다. 이런 사람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민들은 평생 동안 수탄을 만들어서 공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조 명학소에나 요거 이제 주로 이제 무신 정권 시기, 주로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 네. 피지배계층의 반란 사건입니다. 못 살겠다. 평생 이것만 만들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 무신 정권은 어떻게 강제로 진압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정부 정권에서는 살펴주죠. 네.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차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 강등시켜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주소지를 옮길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백정 농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선생님, 백정뭐고 동민이 뭡니까? 그 고려 시대의 백정은 농민을 의미합니다. 백정이라는 말은 녹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농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백정이라는 말은요. 제인, 화척 등과 같은 신분에 해당됐습니다. 제인은 재주가 있는 사람, 일종의 광대를 의미합니다. 요즘식 우리나라로 치면 탤런트 말고 탤런트는 자체가 뭐 재능이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탤런트라 보시면 되고요. 화척은 법적으로 양이인데요. 주로 이제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4번, 국자감 입학과 과거 응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주 이전의 자유도 불가능하고 과거 시험도 불가능하고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인사들이다. 문제 19번. 다음 밑줄군 이 붕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17세 훈련도감이에요. 국방력 강화를 명목으로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갖추었다. 붕당 정치에 설치한 이 군영은 이 붕당이 군사적 기반이 되어 인조반정을 전국 주도한 이 붕당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클래식한 문제. 서인들이 지옥군인 오군영을 직접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왕권은 되게 취약해지는 거고 되게 신권은 되게 강력한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든 조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좀 공부하신 분들. 왕권과 신권이 계속 충돌돼. 왕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신하들은 신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옳은 것. 서인에 대한 얘기. 정열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 정열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동인입니다. 원래 출발점은 서인이었지만 동인으로 넘어가서 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양이 정통 학통을 개성하였다. 이양은 동인이었죠. 동인이었지만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남인과 북인은 아니죠. 북락의 가장 기본적인 거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이렇게 나뉘죠. 이항의 영수가 이항이죠. 여기는 이가 서인의 영수가 되죠. 이렇게. 자, 정열이 모반 사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동인이었던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을 쪼개집니다. 주로 남인, 그 다음에 북인을 쪼개지는 정열이 모반 사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이항의 제자. 주로 이항의 제자들이 주로 이렇게 남인 계열을 이렇게 온다 보시면 돼요. 이항의 제자들이 이렇게. 북인, 주로 이제 여기는 경상북도인 반면에 경상남도 조식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식의 제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인, 이건 경신왕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여기는 송시열, 제자였던 윤중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더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잡으시면 이런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봅니다. 지급본 숙종 때 노론과 손으로 분열되었다. 서인이 숙종 때 경신왕국으로 3번 지분이 맞는 지분이 되겠죠. 4번 병자호란 직후 북벌론을 주도하게 됐다. 서인들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을 주장하게 됐다. 디귿열이 정답.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 자, 요거까지 풀고 싶시다. 다음 사건 직후에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920년 10월 용종천의 동북의 한인 기독교 마을인 장암동에서는 일본군은 마을을 포위하여 전 주민을 포박하고 교회 안으로 넣어 다음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교회당은 즉시 하염에 쌓였고 일본군들은 불 속에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찔러 몰살하였다. 이 같은 만행은 일본군이 돌아가자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냈다. 이 교회 나오면 잘못하면 3.1운동 이후의 사건을 착각할 수 있는데 보면 첫 번째 20년에 용종천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하성 제압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해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성 제압리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1919년 4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3.1운동에 대한 얘기고 용종천의 교회에 불지른 건 간도 참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도 참변에 대한 얘기. (21년) 4월까지 봄까지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달러로 써줄까요? 4월. 지금쯤 되겠죠. 봄이 오는 이 시기까지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무차별 살상했던 사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얘들이 20년의 봉오동 전투, 대부분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이 실패하고 우리에게 복수하는 방식을
우리 교민들을 학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네. 직후에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을 오른 것은 우리 독립군들이 평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을 갖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얘들이 만든 게, 요 사건 이후에 만든 게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하면서 예, 이 조직을 하나 만들죠. 이게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합니다. 예, 서희를 총재로 해서 서희를 중심으로 만든 게 대한 독립군단이다. 일본군이 계속 쫓아온 얘들은 결국은 자유시까지 이동하게 됐고, 자유시 또다시 내란이 겪은 참변까지 겪게 됐다. 저희 참변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흩어지게 하죠. 그래서 1920년대 초에 다시 참의부, 정의부, 다시 신민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더라. 그때 일본에도 되게 얘들을 잡겠다고 만든 게 뭐더라? 25년에 만든 게 이게 미스야 협정이더라. 이런 흐름 잡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이렇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